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식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택 시장이 최근에 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 좀 기대해봐도 될지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 주택 거래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후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8일 총 464건에 그쳤습니다. 지난 하루 평균 26건에 거래된 건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1월 전체 거래량은 1000건을 밑돌아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 취득세 감면안이 종료된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었죠. 이번 제18대 대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텐데요. 이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원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열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국회에서 종료됐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에서 1%로,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그리고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재추진되면 부동산 침체 우려 덜 수 있을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지금 취득세 감면 재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화랑새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조금 증가하겠으나 가격 하락세는 이제 완연하게 굳혀지는 형태의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구조조정 시기를 좀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회복을 얘기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충분하게 가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있기가 힘들고 그래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될수록 일단은 가격 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으나 결국엔 전부 다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일부적으로는 거래 회복이 가능하겠으나 이 시장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택 하락에 대한 얘기들만 있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보아 메릴린치는 서울의 올해 주택가격은 저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방도시 주택가격은 공급 물량 증가로 계속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아 메릴린치는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 2005년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미분양 주택 감소,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전망으로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어떠한 정책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주택 종합대책이 새 정부 출범 전인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번에 나올 대책은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겠죠.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난 13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주택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주택 관련 공약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각종 주택 관련 세제와 금융규제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힐지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수호가, 매도호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부동산의 문제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인데,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이 가격 차이 때문인데, 이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취득세 감면 같은 거래 관련된 세제 규제 완화 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DTI 완화라든지 LTV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전히 충분히 빠지지 않은 부동산 가격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일단 거래 관련된 규제 완화는 예상을 할 수 있으나 금융 쪽 규제 완화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를 좀 감안했을 때 이 거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으로는 주택 관련 세제와 금융 규제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 경제 핵폭탄이 됐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 푸어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더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대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득세 감면 2011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 4분기에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을 돌이켜 보더라도 결국은 거래량은 약 한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 전해나 이렇게 비해서. 근데 가격은 서울 수도권 가격은 연간 약 2%에서 5%가량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는 증가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격에 대한 방향성은 바꾸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거래량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 방향성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실적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실적 개선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4분기 7대 건설사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택 부분 수익성 악화 때문인데요.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그리고 대우건설, GS건설들의 업체들이 각각 많게는 500억 원가량의 주택 관련 손실이 반영됩니다. 지난 4분기에는 해외 수주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목표 달성률은 낮아졌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건설사의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을 보면요. 지난 2008년 97%에서 2009년 110%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2012년에는 72%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외 수주 여건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정유 및 발전 플랜트 발주가 3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중남미, 아시아 등 비중동 지역의 수주 증가세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주 모멘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초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해외 쪽 수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합니다. 연초에는. 하지만 그게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9년 이후부터 중동에서의 수주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시장은 약간 축소되고 있는 과정에 업체들은 더 많이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의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업체들한테는 지금 더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주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익성 관리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올해 해외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은 예년과는 좀 다른 형태가 보일 것이다. 오히려 양보다는 질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성진 연구원께서는 보수적인 시각 제시하셨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경쟁 심화와 마진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와 해외 수주 기대감에 따른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이겠죠. 최근 건설주가 이러한 기대감에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의 건설주 투자 전략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보면요.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돼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이 전망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면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하락과 그리고 건설업체 국내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대책이 나오더라도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미래에셋증권의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신정부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건설업체들을 살려줄 만한 방안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사들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어렵게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서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금 흐름 쪽에서의 리스크, 그 다음에 수주가 조금 저조하다라는 것도 상반기에 반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별반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상반기에 대부분 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좀 더 10배 전후, 10배면 코스피 수준이에요. 건설업종이 그렇게 이제 탄탄한 상황이 아닌데 그 정도면 사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상반기에 터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런 리스크가 확인이 된 다음에 건설업종을 좀 보셔도 충분하다. 네, 변성진 연구원은 지난 연말 상승으로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할 때라고 하셨고요. 하반기 이후 관심 가져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오늘 주택 활성화 대책의 효과와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 해외 시장에서의 건설 수주, 또 건설업체들의 실적 개선, 건설업종의 주가 흐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모든 측면에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는 만큼 다각도에서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의 전반적인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변성진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